2022년 11월 신해월 정화일간 일주별로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일간 먼저 보겠습니다. 임은 수의 기운이고 이는 목의 기운이죠. 정화가 임수 보면 정관입니다. 국가기관, 합리적인 지배, 통제성, 관직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 출세 이렇게 봅니다. 여명은 남편이고요. 남명은 자식이 됩니다. 관인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기관 및 큰 조직으로부터 문서운이나 결재권이 좋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합격, 승진운, 그 다음에 국가기관을 통한 인허가, 그 다음에 소송에서 이로움이 따르는 좋은 해입니다. 정화가 임목을 만나면 정인이죠. 그 인수라고도 하고요. 학문, 명예, 교화, 교육, 지혜, 총명, 시험, 자격증, 남녀 모두 어머니고, 그 다음에 귀인, 상속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학문, 문서, 시험, 그 다음에 도장이죠. 인감 도장 찍는 거, 그 다음에 공인 자격증 그런 기운이 상승합니다. 11월 신해월의 정화일간이 12운성으로 태에 놓였죠. 이 태는 임신인 상태죠. 막 착상이 돼서 수정된 생명체가 자궁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형태는 완전히 밑바닥인 절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간 기운이죠. 그게 태지고 아직 기운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매사 구상, 생각, 계획뿐이고 실천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육신 또는 남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그런 입장이죠. 자신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절실한 도움과 정이 필요하지만 정화일간 기준에서 해 정관이 태지니까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단계지만 남에 대한 의존성이 크고 그 다음에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화일간을 일주별로 신해월 운세를 보면 먼저 정해일주를 보겠습니다. 정해일주는 지지에 정관이 놓여서 규칙, 명예를 중시하고요. 큰 변화보다는 무난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일주죠. 일간의 빛을 대표하는 정화, 일지의 해수의 기운은 기나긴 겨울을 지내기 위한 동면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만물의 생명을 거두는 큰 물, 큰 강의 형상이니까 변덕이 좀 심하고요. 추진력은 떨어지죠. 대신 일주에 천을기인이 탑재되어 기본적으로 인덕은 좋은 일주입니다. 신해월의 천라지망에 놓이죠. 명예부를 이루는데 장애 요소가 따르고요. 특히 사업자는 이런 시기에 사업 확장은 손재수가 따르니까 금물입니다. 직장인도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 성과가 미약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겁살이 발현돼서 재물겁탈, 도난분실, 재난사고죠.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소매치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강한 압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 재물을 잇는 손재가 따릅니다. 질병에도 노출돼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살은 동분서주하면서 활동성이 역마하죠. 변화, 변동이 잦고요. 직장인은 부서 이동, 지방으로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해관성이 태지니까 활동성이 적고요.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주변인과 불화, 마찰, 시비, 반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사업일로 해에서 잠시 체류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11월에 해해 자영에 놓이죠. 독립심이 약하고요. 열정이 없고 시종에 일관하지 못해서 용두삼이죠. 예. 그래서 중간에 좌절을 맛보고 일에 대한 도전 시작 이런 거에 불리한 시기입니다. 11월에 다행히 천을기인이 들어왔죠. 일제 흉살이 피하여 천을기인 뒤에 숨는다는 최고의 길신으로 인덕이 좋으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기인복이 발동해서 흉한 일을 당할 때 남의 도움을 받아서 흉을 격감시키는 그런 절처봉생의 기운입니다. 남녀 모두 인덕은 좋습니다. 그 소개를
받으면 만족스러운 이성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교제를 하면서 불화다툼은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정묘일주 보겠습니다. 정은 음화죠. 빛을 대표하는 글자로 하늘에서 별이라고 칭합니다. 지지의 묘는 무성하다는 뜻이고 물러섬이 없어야죠. 가을에 열매,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오행중 목은 초봄에 나무가 살아있으면 죽지 않죠. 건강하고 부지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묘일주는 총명하고 봄처럼 생기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려움에 남이 처해 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도 잘 주는 사람들이 많고요. 다재다능하고 외골수의 성향도 있습니다. 11월에 천라지망에 놓이자 하늘의 그물, 땅의 그물, 진태양난의 형국이죠. 예, 하늘에서 새를 잡는 그물, 땅에는 고기를 잡는 그물이 쳐져 있는 아무리 인력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재난과 그 다음에 애군이 발현해서 명예부를 성취하고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데 장애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특히 사업자는 이런 시기에 사업 확장 돈 투자해서 하면은 손재가 따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직장인도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 성과가 미약해서 조직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겁살이 들어왔죠? 재물겁탈, 도난, 분실, 재난사고, 이 흉기운이 발동해서 겁탈, 강탈, 특히 지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도도 들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운이고요. 또한 또 급성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운에 놓여 있습니다. 지살이 들어왔는데 지살은 동분서주하면서 역마성이죠. 변화 변동이 잦은 그러한 시기고요. 직장인은 부서 이동 또는 그 발령이 날 수 있고요. 다른 지역으로요. 해 관성이 태지니까 활동력이 약하죠. 그리고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주변인과 불화반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사업일로 해외에서 잠시 체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11월에 천을기인이 발현됐죠. 일제 흉살이 나를 피해서 흉살이 천을기인 뒤로 숨는다는 최고의 길신이죠. 인덕이 좋아지는 거죠. 귀인복이 발동해서요. 흉한 일을 당했을 때 남의 도움을 받아서 흉을 격감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절저봉생이 되는 월입니다. 신의 을에 관성운이 태지니까 직장 조직에서 사리 판단에서 결단력이 떨어지고요. 추진력도 약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천을기인의 도움으로 큰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오지랖도 피면 안 됩니다. 구설수가 따르니까 주어진 일 그냥 묵묵히 하면서 기도, 명상, 수행으로 기회를 보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남녀 모두 인덕은 좋으니까 여러 단체 만드시지 말고요. 한두 개 이렇게 단체 모임에 참여하면서 주변인,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으면 만족스러운 이성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교제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정축 일주 보겠습니다. 일주에 백호살이 놓여있죠? 극을 좋아하고 흉, 재난, 병난, 횡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일주죠. 그리고 축토, 지지의 축토는 음기가 강한 축축하고 찬 토양이죠. 겨울에. 그 축토지장 간에 개신기가 암정되어서 이것은 물이 초저온 살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에 안심하고 제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축일주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백호살이 한번 폭발하면 난리 나죠. 백호살로 유능한 또 일주이기도 합니다. 일 사업으로 좌절을 겪은 후 폭발적으로 재기해서 일을 이뤄내고 힘든 일도 때려잡고 재기하는 에너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의 월에 정축일주는 조객이 들어왔습니다. 부모 친척상 상갓집에 가면 부정이 타고 아픈 흉살이죠. 죽음이 원인이 돼서 부정, 집안, 우한, 상갓집에 가면 재수없는 흉살이 들어왔습니다. 가능한 상갓집에 가지 마세요. 특히 자녀가 어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상갓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면 천일염을 작은 주머니 같은 것에 넣어서 상갓집에 인사치레만 하고 나오면서 신발에 천일염 탁 뿌리고 털어서 귀가 전에 사우나에 가서 목욕 깨끗이 하고 귀가하면 그 흉이 격감이 됩니다.
역마살도 들어왔죠?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활동적인 특징입니다. 직장인은 부서 이동, 지방 발령이 날 수 있고요. 사업자는 업무로 해외 잠시 체류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11월에 천라지망이죠. 하늘에 새를 잡는 그물, 땅에는 고기를 잡는 그물이 쳐져 있어 진퇴양난의 행국이죠.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벗어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재해기 발현하고요. 명예부를 성취하는 데 장애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사업자는 이런 시기에 돈을 투자해서 사업 확장은 손재가 따르니까 금물이고요. 직장인도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 성과가 미약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겁살이 또 들어왔죠. 재물겁탈, 도난분실, 재난사고의 흉기운이죠. 특히 이 지갑이나 가방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매치기, 그 다음에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또한 급성질환으로 심각하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수술수도 따릅니다. 남녀관계는 천을기인이 발현해서 귀인복 인덕이 좋아지죠. 그래서 모임, 단체 많이는 안 되고요. 한두 개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주변인, 지인한테 소개를 받으면 만족스러운 이성운이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적극적인 교제를 할 것을 권합니다. 단 불화 다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의일주 보겠습니다. 정은 음화죠. 빛을 대표하는 글자로 하늘에서 별이라고 칭합니다. 십신으로 편재, 유금지장간에는 경신이 암장되어 있죠. 종족 보존을 위한 열매가 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내성이 생겨서 썩지 않고 종족 번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월은 양력 8월이죠. 만물이 내성을 강하게, 이 내성 아시죠? 겉으로는 화려한 단풍,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게 결실 열매를 수렴하는 시기니까 수확하느라고 매우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유일주는 헌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요. 때론 날카롭고 금 때문에요. 날카롭고 예민한 성정이 있죠. 대인관계에선 사교성이 좋고 인복과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신해월에 상문살이 들어왔죠. 집안 우환, 부모 친척상, 상갓집에 가면 부정이 타고 아픈 흉살입니다. 죽음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그 흉살이고 흉액이죠. 가능한 상갓집에는 가지 마실 걸 바랍니다. 특히 자녀가 어리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천일염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상갓집에 인사치레만 하고 나오면서 천일염을 신발에 다 뿌리고요. 귀가 전에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한 후에 귀가하면 이 흉액이 격감이 됩니다. 역마살이 들어왔죠?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특징입니다. 이 역마살이 센 사람들은 여행도 참 좋아하고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직장인은 부서 이동 또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업무로 해외 잠시 체류하는 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신해월에 천라지망이 놓였죠. 하늘에는 새를 잡는 그물, 땅에는 고기를 잡는 그물이 쳐져서 진퇴양난의 형국이죠.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재난과 애군이 발현해서 명예부를 성취하는 데 장애가 어려움이 따르고요. 사업자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 확장하면 손재 따릅니다. 직장인은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 성과가 미약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운에 놓여 있습니다. 겁살이 또 들어왔죠. 재물겁탈, 도난무실, 재난사고의 흉액인데 지갑, 가방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또 급성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니까 건강체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대인관계 줄여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은 금물이고요. 매사 일이 지체되고 지연되면서 답답함이 생기고요. 사람으로 인한 배신불화, 관제구설로 고충을 겪습니다.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변화,
생기는 겁니다. 인연 정리도 해야 되고요. 남녀 관계에서는 천을기인이 놓여서 그 귀인뻑, 인덕이 좋으니까 동호회 단체 모임 통해서 소개를 잘 받으시면 만족스러운 이성운이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적극적인 교제는 하되 위에서 설명한 배신, 불화, 다툼을 조심하면서 미리 알고 신중하게 교제할 것을 추천합니다. 정사일주 보겠습니다. 정은 빛을 대표하는 하늘에 떠있는 별입니다. 십시는 겁재사로 활발 타오르는 불의 기운이니까 천간일지 모두 뜨겁죠. 타오르는 불의 형상으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주입니다. 적극성이 강하고 밝은 기운이지만 융통성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죠. 또한 때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이 뜨거운 화의 기운 때문에, 물론 이제 사주팔자의 나머지 이제 6자가 이 불의 기운을 제압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튼 일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조화, 융합, 이게 쉽지 않은 일주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이 떠나니까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을 느끼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신해월의 사가 해를 보면서 사이충하죠. 서로 반대 기운끼리 싸우는 거죠. 남의 일에 잘못 간섭해서 오지랖 펴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일도 잦고요. 직장인, 사업자 모두 대인관계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시기에는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배신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충은 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각종 재난사고, 교통사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역마의 기운으로 동분서주하다가 교통사고 나기 쉽습니다. 정축일주는 역마살, 지금 말씀드렸죠? 예, 동분서주하다가 사고수가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해월의 천라지망에 들어왔죠? 그래서 하늘에 새를 잡는 그물, 땅에는 고기를 잡는 그물. 이게 뭡니까? 진퇴양난의 형국이죠.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제약이 발현해서 명예부를 성취하는 대로, 본인대로 성취하는 과정에서 장애 어려움이 따르니까 사업자는 돈 투자해서 사업 확장, 손재수가 따릅니다. 직장인도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 성과가 약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겁살이 발현했죠? 그래서 재물겁탈, 도난, 분실, 재난사고의 흉기운이 발동한 겁니다. 지갑, 가방에 그 소매치기, 그 다음에 강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급성질환으로 수술수도 따르니까 건강관리 체크는 필수입니다. 남녀관계는 천을기인이 인덕, 귀인복이 좋아서 동호회, 모임 그런데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두 개 알찬데 하셔가지고 지인에게 소개를 받으면 좋은 이성운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소개를 받아서 교제를 하되 그 손재, 그 다음에 배신, 불화다툼 이런 거는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정미일주 보겠습니다. 화가 토를 화생토하는 거죠. 그래서 십시는 식신을 깔고 있는 일주죠. 그 정화 미토는 조열한 거죠. 건조하고 열기로 가득한 일주죠. 정화일간은 밝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보수성이 강합니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외유내강이죠. 예, 그래서 실리실속 잘 챙기고요. 이제 조열한 기운으로 감정 기복에 취약합니다. 또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신해월에 겁살이 들어왔죠. 재물겁탈, 도난, 분실, 재난사고, 흉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갑, 가방, 소매치기, 그 다음에 강탈, 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순재 따릅니다. 또한 급성질환으로 질병에 걸리면서 수술까지 받을 수 있는 시기니까 건강관리 체크는 필수입니다. 천라지망이 발현돼서 하늘의 그물, 그 다음에 땅에 그물을 놨다는 뜻이죠. 진퇴양난의 형국이라는 얘기죠.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재난과 흉액이죠. 그래서 명예와 부를 본인 뜻대로 성취하는 데는
어려움과 장애 요소가 따르니까 특히 사업자는 돈 투자해서 사업하면 손재가 따릅니다. 직장인도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 성과가 미약해서 조직 내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요, 당연히 하는 일이 지연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일이 안 풀리고요. 예, 짜증나고 그다음에 여기 또 꽂히시면 또 노이로제 걸리죠. 신경성 질환. 그리고 또 마찰 시비. 예, 이걸로 인해서 싸움이 또 크게 번져서 낭패를 보면서 명예를 또 땅에 떨어뜨리는 교신살도 놓였으니까요. 관제구설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을기인이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이죠. 일체 흉살이 천을기인을 보면 뒤로 숨는다는 최고의 길신이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기인복, 임복이 발동해서 천을기인은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남의 어려울 때 남의 도움을 받아서 흉한 일을 당할 때 격감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처봉생, 죽다 살아나는 거죠. 유행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녀관계는 이성운은 들어오는데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성 간 불화다툼, 배신이 또 따르고 이별수까지 있는데 천을기인이 또 그런 것을 격감해주고 나머지 또 이제 사주팔자 중에서 6개의 글자에 따라서 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아무튼 일주만을 놓고 봤을 때는 미리 알고 잘 헤쳐나갈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